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찬 현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봤지만 남는 건 파란불 켜진 계좌와 깊은 한숨뽕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부자를 꿈꿉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영원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 한 채가 과연 여러분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면 대출 이자와 세금, 그리고 집값 하락의 공포라는 또 다른 족쇄를 채웠나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잊어라. 진짜 돈은 사람들이 잠자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고 소비하는 곳에 있다고요. 오늘 소개할 책 돌프드 루스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바로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임대업의 현실을 봅시다. 새벽 2시에 세입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윗집에서 물이 샌다, 화장실이 막혔다. 여러분은 건물주가 아니라 사실상 24시간 대기 중인 수리공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세금 폭탄에 전세 사기 이슈에 세입자 보호법까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감정 소모는 심하고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부자의 셈일까요? 반면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나 오피스, 꼬마 빌딩은 다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업가들입니다. 그들은 잠을 자러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장이 깔끔하고 문제가 없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주거용 세입자는 24시간 집에 머물지만 상업용 세입자는 퇴근하면 건물을 비웁니다. 건물이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감정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죠. 월세가 밀리면 자신들의 사업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거용보다 임대료 체납 확률도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진짜 압도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격이 널뛰게 합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다릅니다. 건물의 가치는 철저하게 그 건물이 벌어들이는 수익, 즉 월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본 환원율, 캠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물의 운영 수익을 100만 원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든 창고를 개조해서 임대를 주든 말이죠. 수익률이 5%인 시장이라면 연간 1,200만 원의 수익 증가는 건물 가치를 무려 2억 4천만 원이나 상승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파트는 시장이 오르기만을 기도해야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분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건물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우편함을 바꾸고 더 나은 우량 세입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은 몇 억씩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도 다릅니다. 주택은 길어야 2년이죠? 2년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한 사업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5년, 10년씩 장기 계약을 합니다. 한 번 세팅해두면 여러분은 긴 휴가를 떠나도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빌딩 살 돈이 어디 있어? 상가는 부자들만의 리그 아니야?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핑계라고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훨씬 좋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월급보다 건물의 수익성을 더 신뢰합니다. 확실한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라면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내어줍니다. 내 돈은 적게 들이고 은행 돈과 임대 보증금을 합쳐서 건물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부자들이 돈을 버는 진짜 방식입니다. 꼭 강남의 대형 빌딩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의 작은 꼬마 빌딩 혹은 구분 상가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뷰가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건물을 사야 할까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을 보세요. 관리가 엉망이라 비어있는 상가, 주인이 늙고 지쳐서 급매로 내놓은 건물, 이런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서 여러분의 감각으로 닦아내면 그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폭발합니다. 미국에는 트리플 넷 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금,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모두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죠. 한국도 비슷합니다. 상가 관리비는 누가 내죠? 네, 세입자가 냅니다. 여러분의 순수익은 보장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 월세를 올리면 자산 가치는 방어됩니다. 물론 공실의 위험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상가가 빌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거용 부동산은 공실이 나면 내 돈으로 이장을 메워야 하지만 상업용은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량 세입자를 유치할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곧 건물의 체질을 바꿀 기회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게임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익숙하고 편안한 아파트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을 때 담장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넓은 들판으로 나오세요. 처음엔 낯설고 두렵겠지만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딱 하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권 분석을 하고 수익률 계산하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언제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집값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사실 겁니까?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내 노력으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투자, 상업용 부동산이 여러분을 부의 추월 차선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소유의 대상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사업의 대상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 건물을 바라보세요.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 보물지도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동네 상가부터 분석해보는 실행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